압력 대리. 헤어스타일 괜찮니? 지금 영어 배우처럼. 자, 오늘은 꼰대 뭐가 문제인데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와, 이거 조금 긴장되거든요. 검사하면 꼰대 레벨 안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일단 레벨 1이든 2든 우선 누가 꼰대냐? 자기가 꼰대가 아니라는 사람이 꼰대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꼰대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한 권위적인 사람을 가리키죠. 제 개인적으로는 꼰대를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갑자기 한국 사회에서 꼰대 담론이 회자되기 시작했을까요? 꼰대 담론에 본격적으로 물꼬를 튼 책이 바로 2018년 출간된 임홍택의 90년생이 온다일 겁니다. 90년생이 도대체 누군데? 이 책에서 90년생의 특징을 부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90년생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엄청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을 대하는 세대별 반응이었어요. 소위 전쟁 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 책을 읽고 요즘 애들 감당이 안 됩니다. 조직과 회사를 위해 희생할 줄을 몰라요. 라고 반응하더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용기 있는 젊은이들은 이 책의 자극을 받아 아예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정해진 트랙에서 자유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꼰대 담론에 중요한 리더십 이슈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리더와 팔로워를 구분해서 보는 구도인데요. 리더는 이끌고 팔로워는 팔로워니까 따르고 리더는 결정하고 팔로워는 순응해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구도를 합리화한다면 그때 꼰대 리더십이 등장하는 거죠. 사실 세계가 산업혁명으로 재편되면서 이분법적인 조직 구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동물 사회는 누가 잡아먹느냐, 누가 잡아먹히느냐로 우열이 결정된다면 인간 사회는 누가 규정하느냐, 누가 규정당하느냐로 결정된다. 여러분,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한 꼰대는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상을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여러분 봄이 시작되죠? 언제부터 어른이죠? 어떤 키가 보통 키죠? 정상적인 몸무게는 얼마죠? 인간은 근대에 들어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구분지어 왔어요. 왜 그럴까요? 통제하기가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공동체와 개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사실 철학적 윤리적 주제는 이 한 문제에 수렴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국가와 개인, 회사와 개인, 학교와 개인, 가족과 개인, 뭐가 더 중요하냐? 닭이냐 알이냐 문제처럼 딱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과거에는 조직이 개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였어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외워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선언해야 집으로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한국 경제 개발에서 개인은 국가를 위한, 회사를 위한 인적 자원이었던 거죠. 교육도 국가 발전에 부응해야 했고요. 19세기 대표적인 교육학자들인 로크, 루소, 페스탈로치 등의 사상이 계몽주의와 사회진화론적 개념에 깊이 경도되어 있어서 교육이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의 부국강병과 자주 독립을 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단 말이죠. 문제는 국가나 조직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몸에 배어버렸던 전체주의적 태도가 개인을 부차적인 것이나 또는 도구적으로 취급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칼이 목에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개인이라는 가치는 어떤 사람도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 조작하거나 통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성별과 나이와 인종과 빈부에 의해 차등될 수 없잖아요. 소위 인간은 모두
천부의 권한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구분해 놓은 기준에 따라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비교당하며 살고 있거든요.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통해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시인이나 종교인마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은 많아지고 생활은 나아졌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구도를 만들어 놓는 한 나의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될 테니까요. 자, 다시 꼰대 이야기로 돌아가서 왜 젊은 세대들이 꼰대 리더들을 비꼬며 적당히 선을 긋고 지내기 시작했느냐. 개인의 가치를 조직이라는 재단 위에 불살라버렸던 기성세대들을 향해 어쩌면 어떤 외부적인 기준과 표준과 등급으로 나의 가치를 결코 매기지 않겠다는 저항이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의 희생으로 오늘의 부국강병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과거라면 우리의 미래는 개인과 공동체 중에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네. 수아 왔나 한번 잠깐 볼게요. 수아가 나 찾아나 그랬네. 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그 테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자.